김정은 정권에게는 이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간첩들, 친북적인 세력들에게 계속 메시지는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북한 내부 사정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자기네 군대 특수부대가 지금 상당 부분 러시아로 이동해 있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한국이 개입을 해서 이게 군사 분쟁가 되게 되면 북한이 더 위험해집니다, 사실은. 푸틴이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만남을 주선하며 한국 정부를 패싱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인가요? 그 한국의 지금 정치 공백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채널이 지금 약간 단절돼 있고,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 전,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거나 아니면 뭐 대선을 치러가지고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든지, 약간 그런 리더십이 나올 때 미국이 아마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 공백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은 그 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북한 간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모든 목표가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약간 규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은 뭔데요, 일단? 대한민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리 북한한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죠. 그러니까 핵을 그렇게 뺏어놓고 저렇게 짓밟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할 때 미국이 안전보장을 다 사인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트럼프가. 마치 뭐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파렴치하고 적반하장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면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그걸 허용하고, 그리고 뭐 주한미군이 뭐 돈이 많이 든다 어쩐다 하는데, 심플해요, 그냥. 핵만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푸틴 정권은 이제 최대한 자기네가 점령한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자기네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 원위치 시키는 거, 여기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 막대한 어떤 그런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러시아 시장, 이걸 미국이 선점하기 위한 뭐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이제 그런데 미국이 지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북한은 이제 그 푸틴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트럼프를 잘 속여서 일단은 이제 경제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풀거나 이것만 해놓게 되면 이제 북한이 숨통이 트이면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경제 제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숨통을 튀게 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현금을 지금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는 전쟁 특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가 파견해가지고 노동자 수입만 가지고는 이게 북한이 그 수익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미국을 속여 넘기고 유엔 제재를 풀어서 일정한 정도의 경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북한의 목적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미러 관계가 풀림과 동시에 아마 푸틴이 김정은을 뭐 트럼프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어떤 합의를 보도록, 유리하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선하지 않을까, 저런 전략을 추구할 것 같은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전략을 과연 이제 수긍을 할지, 아니면 이제 그걸 수긍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다른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중국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고 그 다음에 북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안고 중국을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전략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전략을 썼을 때 이런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편들면서 피해자를 핍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정권도
지금 피해자는 북한 인민들인데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만 이렇게 두둔한다는 것은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순서를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급한 거는 북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해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압력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로지 돈, 그런 경제적인 이득, 뭐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 인민들의 삶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트럼프는 관계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이런 정말 이게 비참한 이 입장을 우리가 대변해서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김정은에 대한 민심이 좋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거는 전혀 사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 속에서 북한이 개입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은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민생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부족한 재래식 전력을 끼워 맞추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그 북한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형 잠수함을 지금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북한이 그 조선 산업이 완전히 붕괴돼 있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배가 없어요. 일반 무슨 뭐 이런 화물선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겠습니까? 이건 러시아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뭐 핵잠수함 예를 들면 그리고 이번에 그 북한 평양에 뭘 했냐면 그 S-300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방어 그 시스템 이거를 북한에 깔아놨어요. 원래 그 S-400을 이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 방공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옛날 버전을 갖다가 깔아줬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최신 방공 버전을 가져와서 이제 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한 포대당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뭐 포탄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군인 막 갈아서 막 이렇게 주기임을 당하게 하는 조건으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그 엄청난 이제 방공 시스템 하나만 갖추려도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찰 위성 5기를 쏘겠다고 했는데 아직 1기밖에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기가 남았어요. 근데 왜 그거 못 쏘고 있냐? 북한이 대주는 돈 가지고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정권도 이제 뭐 사람 죽는 숫자, 뭐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 다 계산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겠지만 그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무기로 환산해가지고 준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정권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뭐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살고 봐야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은 벌고 있지만 이게 민생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군수 경제만 지금 살아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기여하면서 첨단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돈과 물자들이 북한 경제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어떤 그 소스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없어요. 흘러가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뭐 20승 10승 정책 그러니까 1년에 20개씩 뭐 공장을 지어가지고 10년 동안 지으면서 200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이거 38로스가 그 김정은이가 새로 지었다는 공장을 다 이렇게 쭉 테스트해 봤는데 열기가 나는 공장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령 공장만 세워놓고 그게 김정은이가 인민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럼 공장을 지어놓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이 있으려면 중국과 교류를 해서 뭔가 생산되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수는 확 죽어 있고 그럼 무슨 수로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 이제 지방발전 경제 이런 공장에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냥 껍데기만 세워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북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을 보고서 뭐
러우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뭐 어떤 이득을 뭐 이득을 얻어가지고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은 제가 보건대는 좀 너무 이제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인민군대가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이제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사다가 인민군대 공급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쌀이 부족하고 작년에 이제 보셨겠지만 곡창 지역인 황해도 지역과 그 신의주 일대가 완전히 이제 수해 때문에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 군인들이 굶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굶어가지고 이제 비족화돼서 막 이제 뭐 뭔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정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밀가루를 사다가 이제 메꿔줍니다. 이제 그 정도지 그게 민생의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여유도 안 돼 있고 지금 김정은의 목적은 지금 어떻게 하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 무기들이 북한에 최대한 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재래식 전력을 좀 키우는 게 그게 최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회생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의 김정은의 속내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에게는 이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손쓴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막 지금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또 뭐 이게 뭐 계엄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한국에 나와 있는 간첩들 또 친북적인 세력들에게 계속 메시지는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뿌려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내부 사정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자기네 군대 특수부대가 지금 상당 부분 러시아로 이동해 있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한국이 개입을 해서 이 정부가 이제 뭐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설픈 개입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이 반격을 당하거나 이게 군사 분쟁가 되게 되면 북한이 더 위험해집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의 무기고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로 다 보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나게 되면 북한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핵을 뭐 쓴다고 하는데 핵은 절대로 못 쓰는 거죠. 핵을 쓰는 순간 평양은 삭제됩니다, 완전히. 예? 한반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 본인이 살자고 지금 저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인데 그 핵을 쏘가지고 자기 목숨을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은 그냥 이제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실질적인 뭐 무력 충돌이 났을 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북한군을 갖다가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김정은 정권이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집중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남아있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